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 한반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번 주 주요 사항부터 소개해 볼까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냉전 시절 군사 동맹을 사실상 부활시켰습니다. 한반도 및 국제 정세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살상 무기를 보내는 건 아주 큰 실수가 될 거라며 되레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시설 작업 중인 북한 군인들의 군사 분계선 침범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대북전단 추가 살포에 대한 보복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네, 지난주와 오늘 일주일 사이에 푸틴이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네. 그 결과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에 가서 28년 만에 북러 군사 동맹을 사실상 고스란히 복원시켰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한국 등 국제사회가 내밀 청구서를 고려할 때 동맹까지는 김정은의 동맹 요청까지는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전망이 빗나갔습니다. 예.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반미 투쟁 그리고 국제 질서 뒤집기에서 푸틴과 김정은의 전략적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서로 필요한 거죠. 예. 현재로서는. 먼저 북측의 의미 부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조로 친선의 전면적 개박이에 특기할 역사적인 상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친선 관계가 국제적 정의와 평화, 안전을 수호하고 다극화된 새세기 건설을 추동하는 강력한 전략적 보루로 견인기로 부상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푸틴이 이날 이른 새벽에 도착해서 한 새벽 2시쯤 된 것 같은데요.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군사적으로 원팀이 되겠다. 미국 패권주의를 깨는데 의기투합하겠다. 또 제재와 압박으로 우리를 고립시키려 하지만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슬금슬금 러시아 영토 공격도 해오는데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보좌관은 국제 정세에 심대한 변화가 생겨서 북러 간 군사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맺은 조약을 보면 그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예요. 맞아요. 앞에 포괄적이라는 내용이 붙었고 북한은 여기에 동맹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북한은 계속 동맹을 많이 외치고 있거든요. 내용은 어떤 거죠? 그렇죠. 이제 일단 기자회견에서는 김정은 총비서는 동맹이란 말을 3번이나 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냥 군사 지원 정도로만 얘기했습니다. 예.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동맹 복원까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음 날 하지만 북한이 보란 듯이 조약 전문을 공개해버렸습니다. 예. 총 23조로 돼 있는데요. 제3조에 한쪽이 침략을 당할 위협에 처하면 위협 제거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위해 지체 없이 협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4조에는 유사시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예. 지체 없이라는 말은 자동 개입으로 풀이가 됩니다. 동맹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실제 적용은 다른 문제일 수는 있지만 협정 문구만 보면은 강력한 군사 동맹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 CNN 방송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식 공동 방어 협정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푸틴 대통령의 그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무기 지원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표현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북한과의 조약을 살펴보면 북한과 더 가까이 지내겠다 이런 거를 뭐 첨예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그간 한국에 립 서비스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예. 국제 정치의 현실, 냉혹함의 현타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푸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2가지거든요. 네. 하나는 지각대장. 이번 평양 방문 때도 원래 이틀 일정이었는데 예. 워낙 사하공화국에 갔다가 늦게 가는 바람에 당일치기가 돼버렸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후훅학 처세술이거든요. 예. KGB 정보기관 출신으로서 심리전, 여론전의 달인이죠.
작년 말인가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가 집권 초엔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이해하고 공존해 줄 거라고 하는 이제 순진한 생각을 했다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도 남북 회담도 하고 북러 정상회담, 특히 이제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론되고 나서 작심을 했겠죠. 예. 그런 면에서 푸틴과 김정은이 마음도 스타일도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1990년에 한국과 소련이 수교를 했거든요. 그 이래 양자 관계가 최악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러시아가 다시 적성국이 된 거로 볼 수 있고요. 예. 안보는 물론 경제, 무역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1988년이죠. 노태우 정부 시절에 시작한 이른바 북방 외교, 노르드 폴리틱이라고 하는 이 결실 중에 큰 하나가 무너졌다는,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앞으로의 한반도의 안보 정세 분위기는 어떻게 예측이 되죠? 사실상 임기가 무제한인 그렇죠. 푸틴과 김정은이 손을 잡았잖아요. 예. 이 둘의 브로맨스 커밍 아웃이 몰고 올 여파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김정은 체제에 일단 큰 힘이 실렸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거고요. 또 벨라루스의 이제 예를 들면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었는데 푸틴의 도움으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러시아를 마중물로 해서 핵을 가진 정상국가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갈 거로 보입니다. 예. 이번 조약을 기반으로 명분삼아 할 수 있는 게 꽤 많습니다. 필요와 상황에 따라 꺼내 쓰겠죠. 핵 잠수함이나 스텔스 전투기 제공, 이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죠. 또 한반도 주변에서 연합 훈련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을 또 한반도에서 러시아군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푸틴이 이번에 평양에서 소련 조종사들이 이제 6.25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언급했거든요. 예. 소련의 6.25 참전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겁니다. 우리 정부도 굉장히 강한 그 대응을 하겠다라는 반응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까지 지원 고려하겠다. 일단 여기까지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아시듯이 지난 2년 넘게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미국이 눈치를 줬겠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한러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이 원칙을 고수해 왔는데요. 예. 이번 북러 간 합의 후에 대통령실이 나서서 6.25 전쟁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 간 군사협력 공식화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침의 재검토도 선언했습니다. 예. 푸틴 반응까지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과연 남과 북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Республики не планируют, а значит, бояться наш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этой сфере нет никак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Что касается поставок летального оружия в зону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то это было бы очень большой ошибкой. Надеюсь, что этого не произойдет. Если это будет происходить, то тогда и мы тоже будем приним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ешения, которые вряд ли понравятся сегодняшнему руководству Южной Кореи. 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고 푸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또 그렇게 되면 아주 큰 실수하는 거다 이렇게 반응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될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서 나오자마자 밤에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베트남으로 바로 갔어요. 근데 맞아요. 이것도 미국을 굉장히 자극하는 거라던데요. 그렇죠. 특히 미국을 꽤 거슬리게 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푸틴이 2017년 에이펙 정상회의 때 베트남에 가고 그 이후에 이제 7년 만에 처음 간 거거든요. 네. 이번에 하노이에서도 경제뿐 아니라 안보 협력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 뿌리를 내세우면서 푸틴판 가치 외교를 펼친 건데요. 5월에 새 임기를 시작하고 바로 중국에 갔죠, 베이징에. 이어서 벨라루스와 우즈베키스탄을 연이어 방문해서 유라시아 연합의 꿈을 향해 가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줬습니다. 예. 다음 달에 카자흐스탄에도 갑니다. 이번에 북한과 베트남을 순방해서 동방 정책, 아시아 피봇 또는 이제 푸틴판 인도 태평양 전략의 본격 부활을 알렸습니다. 베트남의 일명 대나무 외교도 외신의 재조명을 받았습니다. 예. 모든 강대국과 잘 지내자는 일종의 균형 외교 전략인데요.
베트남이 이제 대나무 천국으로 알려져 있죠. 젓가락에서 무기까지 많은 제품을 만듭니다. 대나무처럼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이고 탄력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대나무의 강한 뿌리, 튼튼한 줄기, 유연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작년 9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고 예. 석 달 후엔 시진핑 주석도 찾았습니다. 9달 새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의 정상이 국빈 방문을 할 정도로 베트남의 몸값이 높습니다. 구애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절묘한 대나무 외교로 특정 국가와 척지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역할과 지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예. 비무장지 때 DMZ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군이 장벽으로 보이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이걸 왜 설치하느냐에 대한 의견도 몇 가지 나오는 것 같고 또 북한 군인들도 몇 번 그 DMZ 침범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도 반복되고 있어요. 네네. 요즘 DMZ에서 북한군 일꾼들이 부쩍 분주하게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뢰 매설과 길 내기 또 그리고 시설 설치 등을 하다가 군사 분계선 MDL을 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 군 당국이 이번 달에 발표한 것만 3차례가 되거든요. 일단 경고 방송과 또 사격에 놀라서 바로 돌아간 걸로 미뤄볼 때는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DMZ 경계 중인 우리 병사들이 바짝 긴장하면서 고생하고 있을 텐데요. 영국의 BBC 방송은 상업 위성 사진을 근거로 해서 DMZ 안에 최소 3개 구간에서 담벼락을 장벽을 새로 설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 북한 방문 마친 지 얼마 안 돼서 김여정 부부장이 또 담화를 냈는데 또 오물풍선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게 시사를 했죠. 예. 20일 목요일 밤에 탈북민 단체가 또다시 대북 전단을 풍선에 실어서 살포했거든요. 이날은 파주시청 관계자들이 나가서 제지를 하려고 해서 실랑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에 김여정이 비교적 짧은 담화를 냈습니다. 혐오스러운 탈북자 쓰레기들이 날린 삐라가 북한 국경 부근 논과 저수지 등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하지 말라는 일을 했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길 거라면서 또다시 오물풍선을 보낼 것임을 그것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예. 북한이 한동안 푸틴 맞이 준비에 분주하면서 올인하면서 대남 정중동 모드를 보여왔는데요. 러시아의 동맹 뒷배까지 등에 업게 되면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똥이 한반도 정세를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 희석되고 있고 국제 정세와 국제 정치의 영향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외교 안보 전략을 냉철하게 재점검해서 조정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한반도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이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